사판왕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심리학의 1인자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로나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늘 그렇듯 범죄 현장엔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함께 범죄 현장부터 가보시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메시지. 어떤 단서일까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난 6일 새벽 12시 30분 8분경 평택시의 한 카페에서 한 여성이 테이크아웃을 합니다. 그런데 약 40분 후 새벽 1시 15분께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띵동 옵니다. 아, 저기 혹시 누구누구신가요? 띵동. 누구세요? 띵동. 어제 외로워서 한번 연락해봤어요. 라는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누구신데 저를 아시죠? 라고 묻자 모르죠. 번호도 알고 이름도 알잖아요. 라고 항의하자 코로나 명부 보고 문자 드렸다. 라는 문자가 이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소주나 한 잔 사드리려고 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심심하면 잠깐 보자. 라는 낯선 이의 메시지와 제안도 이어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야심한 새벽에 이수정 교수님, 네. 소주나 한 잔 사드리려고 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문자 받으면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를 예. 느끼죠. 지금 이 시간대를 보시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대입니다. 12시가 넘은 새벽 시간대예요. 더군다나 이 문자가 이어져서 그 다음날까지 이어집니다. 오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가 나의 개인정보를 모두 누군가가 알고 계속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나의 마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아, 이게 다음날까지 온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자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자를 보내신 분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사실은 온라인상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요. 예. 사실은 모르는 남녀들끼리 이제 이런 종류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지금 이 행위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게. 현저히 다르다. 그렇죠. 문자를 보내는 남성 입장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문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동의해서 들어가서 채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전혀 동의한 바 없는데 갑자기 나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는 어떤 제3자가 나타나서 낮이고 밤이고 나에게 계속 스토킹을 하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거를 출입 명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카페 갈 때 명부 쓰잖아요. 이거 보고 연락했다는 말이에요. 네, 거기에 핸드폰 번호 다 맞아요.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체온이라는 정보도 적겠지만 그거는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이 여성의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 여성이 아마 어느 지역에 사는 것까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출입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 가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친구 중에 그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전화번호를 뭐 한 자리씩 바꿔서 적는다거나 이름을 다르게 적는다거나. 방명록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위에는 포스트잇으로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려드리고 있어요. 그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상대방의 SNS가 나오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피해 여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출입 명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출입 명부 피해자입니다. 결국 경찰에 이 여성은 고소를 했습니다. 불순한 의도 다분함에도 성범죄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만 고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교수님, 성범죄 관련 법률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건 이유가 뭔가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대화의 내용이 뻔히 이제 젊은 이성에게 성적으로 접촉할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내용을 문자도 사진도 동영상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냥 말만 걸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법으로는 전혀 처벌될 수가 없다는 게 또 다른 함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세 번째 단서로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 단서는 고집입니다. 어떤 고집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이 남성의 문자가 이어지는데,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나 봐요. 신고를 했으니까. 그러자 이 남성이 다시 연락이 옵니다. 지난 6일에 경찰에서 전화 받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이런 일 사건 만들면 안 된다. 전화한 적도 없지 않냐. 거듭 신고 취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살다가 이런 경우 처음 봤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는데 나 군대 다녀왔고 4년째 나왔고 직장인 10년 차다. 의사 표현해주지도 않고 신고하나. 대한민국 남자가 문자질 몇 번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 만드나 라는 장문의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자 여성이 방송사에 제보했다. 그쪽 뉴스 나왔다. 선처도 합의도 절대 없다. 라고 하자 이 남성이 고집 엄청 세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정말 악성 스토킹이다. 온라인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불안을 유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이제 문자 보낸 내용을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보냈는데 그 개인 정보만 보고 그때까지는 여성이 극도로 이제 불안하다는 걸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경찰에다 신고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뒤늦게라도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아 내가 한 짓이 진짜 잘못한 짓이구나 하고 중단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심지어는 대한민국 남자 운운을 하면서 문자질 몇 번으로 나를 범죄자로 만드느냐 이렇게 민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못 참겠으니까 피해자가 방송까지 이제 방송사에까지 전화를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도 중단하지 않고 이제 협박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여러 차례의 이제 악성 뭐 어떻게 보면 스토킹의 행위가 시간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결국에는 뭐 양측에서 서로 맞고서를 하기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군요. 양상이 아주 나쁜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디에서도 중단하기가 어려운 법이 허술하다 보니까 경찰에다 일단 신고를 하면 중단시킬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찰은 손도 쓸 수가 없는 게 현행법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스토킹 방지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 1단계 이전에 이제 예비 단계 스토킹, 1단계 경찰에 신고하고 난 이후에 스토킹, 그리고는 방송사에다가 연락한 다음에 스토킹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도 개입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문자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행 법상의 어떤 그런 한계다. 네, 결국 피해 여성은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행법에 지금 허술하기 짝이 없는 문제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 이 건의 경우에는 주소가 유출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오늘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어떤 게 당겨야 될까요? 글쎄, 뭐 주소, 정확한 주소는 이제 유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남자가 보낸 문자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평택 송탄 바닥 좁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몰라도 이게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성에게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이 여성에게 또 다른 이제 불안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혹시 이 지역에서 내가 찾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잠재적인 뉘앙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이 이제 방역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이제 적을 때 이 QR 코드를 꼭 써야 되는데 QR 코드 단말기를 결국에는 업소에다가 지금 나누어 줘야 되는 일까지 뭐 렌트를 해주든지 나누어 주든지 무슨 대책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에서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사건의 경우 주소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 교수님과 함께 사건 파헤쳐 봤습니다. 감사합니다.